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만쌤입니다. 이제 또 오후 시간이네요. 점심 많이 드셨죠? 반도체 섹터를 잘 보니까 어제 잘 올라갔었어요. 어제 밤에 보니까 필라델피아 처음부터 스타트 좋았는데 계속 밀리는 거야. 계속 밀려. 결국 밀려가지고 이제 거의 뭐 보합으로 끝났는데 좀 약했어요. 꺾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고 자꾸 짓누르더라고요. 짓누르다 보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떨어지고 기타 종목들도 많이 좀 빠졌습니다. 오른 종목도 있는데 우리가 생소하게 잘 모르는 종목들이 좀 빠지고 그나마 좀 이름 아는 종목들은 주가가 좀 오르긴 올랐습니다. 마이크론도 그렇고 TSMC도 그렇고 인텔도 조금 오르고 올랐어요. 하지만 또 시간에서도 빠지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동안 신나게 오르니까 아주 제대로 조정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제대로 조정을 받고 현재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일단은 좀 더 한번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고 너무 연연하지 맙시다. 저도 그냥 연연하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그 중앙은행 그 BOJ라고 하는데 중앙은행이 17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투자자들의 경계 심리가 커지는 것 같아요. 일본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일본으로 자금 이동이 나타나면서 한국의 그 증시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좀 많이 빠지더라고요. 한 1% 내외로 코스피, 코스닥 빠집니다. 외국인은 현 시각까지 코스피 현물시장에서 2160억 정도, 선물시장에서 6246억 원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순매도를 하면서 총 8천억 원이 넘는 매물을 소화하는 거죠. 기간도 코스피에서 한 5,300억 정도 가량 순매도입니다. 이렇게 코스닥 지수 역시 전일 대비 0.47% 하락해서 890.28을 나타낸 거죠. 외국인하고 기관애들이 각각 1,500억, 540억 순매도를 했고 낙폭을 키우는 겁니다. 전날에 미국 3대 주가 지수가 일제히 반등한 것을 감안하면은 이날 국내 증시의 약세는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지수 상승에 따른 고점 부담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가운데 BOJ의 금리 결정이 변수로 작용하다 보니까 그 벼락시장을 키우고 있다는 그런 분석이더라고요. BOJ는 이날 기준금리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시장에서는 최근 일본의 물가 상승률하고 임금 상승률 등을 반영해서 BOJ가 2007년 이후 17년 만에 금리를 인상할 거로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17년 만이야, 17년 만에. 기존의 마이너스 0.1에서 한 0.1% 정도 인상이 유력한데 금리가 오를 경우 2016년 2월 이후 유지해온 마이너스 금리 정책도 종료가 되는 거죠. 이 마이너스 금리와 함께 패키지로 추진됐던 YCC 수익률 곡선 통제하고 BOJ의 ETF 매입 역시 종료될 거라는 관측입니다. 이 YCC하고 ETF 매입은 BOJ가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왔던 대표적인 정책이더라고요. 시장의 우려는 BOJ의 정책 변화에 따른 그 매크로 환경 변화입니다. 초저금리로 공급되어 왔던 유동성이 회수될 경우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할 거죠. 대표적인 우려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입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란 게 뭐냐? 금리가 저렴한 엔화로 미국 채권 등 그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금리가 낮을 때는 엔캐리 트레이드를 통해서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데 이제 금리가 오르고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은 엔화 투자자들은 그만큼 환손실을 입게 되겠죠. 그래서 엔화로 투자한 자산을 팔아가지고 자금을 회수하는 것이 결국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은 키움증권에 보니까 2013년 4월 이후 엔화로 매수한 국가별 그 자산을 보니까 미국이 71조 7천억 엔, 케이먼군도 52조 4천억 엔, 프랑스 9조 9천억 엔, 호주 4조 6천억 엔 이렇게 되는가 봐요. 이번
엔켈이 청산으로 미국채 매도가 늘어나면은 미국채 금리는 또 상승을 하고 이는 증시에 또 부담 주겠죠. 그래서 증권가에서는 일본 금리 인상에 따른 증시 변동성을 경계하면서 엔켈이 청산과 같은 극단적인 그런 유동성 변화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엔켈이 트레이드 청산은 예상 시나리오 중 하나에 불과할 뿐 현실화될 확률은 희박하다. 그래서 이것이 현실화되려면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를 넘어서 과거 연준처럼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단행하거나 기존 보유 ETF를 매각하는 쇼크 수준의 정책 행보를 보여야 할 거라고 말하는 연구원도 있네요. 그리고 일본의 금리 결정이 증시에는 중립 수준에 국한되는 이슈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BOJ 회의 이후에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을 소화한 후에 시장은 오는 20일 예정된 FOMC 대응에 주력할 거라고 해요. 일본의 금리 인상은 오히려 국내 증시의 호재라는 분석도 있고 금리 인상으로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은 일본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약화되면서 증시 체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통상 자국 통화의 강세는 수출 기업의 악재로 이제 작용을 하겠죠. 수출 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뿐더러 환차손에 의한 실적 감소도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엔화 약세 추세가 진정되는 것은 일본 증시 입장에서 악재에 가깝지만은 국내 증시 입장에서는 호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엔화에 비해서 원화가 약할 때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들이 매수 의를 보이고 주가도 일본 대비 강한 경우가 많았다고 하나요. 엔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은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 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는 국내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 통화 정책 변화의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으로 자동차와 조선을 보는 것 같아요. 일단은 엔화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보일 것 같습니다. 금리를 오를지 금리를 떨어뜨릴지 일본 중앙은행이 과연 어떻게 어떤 조치를 취할지 상당히 저도 궁금해집니다. 약간의 좀 변동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현재 그러다 보니 하여튼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이 영 시원찮습니다. 다 1.2% 이상 빠지고 있고 코스피는 코스닥도 한 1% 가까이 빠지고 있습니다. 잘 나가던 하이닉스도 요즘 뭐 꺾여가지고 16만 원이 깨졌고 삼성도 계속 7만 전자 초반대에서 좀 늘고 있으니까 답답하네요. 7만 2천 원 선에서 계속 빈둥거리는 모습이 있고 우선주도 지금 빠질 때까지는 빠졌는데 6만 1,5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000원 정도는 빠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듭니다. 더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기분이 안 좋죠. 하여튼 여러분 힘내시기 바래요. 더 좋은 날이 오리라 봅니다. 하여튼 여러분 힘내시고 아주 좀 저렴할 때 하나씩 하나씩 모아가는 재미로 합시다. 너무 부담 갖고 몰빵 때리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